네, 헤라님, 국민의힘 전 의원 장제원 의원이 결국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최근 성폭력 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었고요. 결국 피해자가 관련 동영상 증거 그리고 DNA 증거를 갖고 있다고 공개를 하자 숨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인들이 이분뿐이 아니죠. 성적으로 수치를 떨고 그 성의 수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즉 자기의 가해자 수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자살한 애가 많아요. 내가 그 미슈 할 때 쇼츠에서 맨날 거의 수치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면 댓글을 가끔 보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맨날 수치라고 한다고. 수치가 엄청 중요하고도 무서운 마음이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수치를 모르면 이렇게 죽음까지 가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으로 배워야 되는 게 수치예요. 즉 자기가 수치를 떨었어.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돼. 자기 수치를.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수치는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죠. 잘못했으면 행복할 리가 없지. 불쾌하고 불행한 그 기분을 딱 느껴주고,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해주고. 엄마가 이렇게 키워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잘못하고도 고집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쾌한 기분을 버려. 그래서 얼굴 관상이 변해요, 사람이. 그걸 버리면. 점점 자라면서 입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곤란 인상으로 변하는 아가들은 엄마가 잘못 키우는 아가들. 수치를 저질렀을 때 혼내주는 거, 그래서 그 수치를 느껴주는 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안아주면서 용서하고 괜찮다고, 앞으로도 잘못할 수 있다. 네가 잘못했을 때 그때 올라오는 수치스러운 그 마음을, 불쾌한 마음을 인정하고 느끼고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그래야 네 인생이 올바르게 가고 위험한 일을 안 겪는다. 이걸 알려줘야 돼. 그런데 애가 고집 부릴 때 막 때려. 수치를 안 느끼고 고집 부리면 그때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막 때리면서 가해를 해. 그럼 얘는 더 피해자가 돼요. 피해자가 되면서 자기 수치를 안 느끼고 엄마를 미워하면서 엄마 잘못이라고 생각해. 날 때렸으니까. 이러면서 악순환이 돼서 얼굴도 변하고, 그리고 그게 몸에 배니까 회사 가거나 사회생활 하면서 어때요?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했으면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느끼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수치 버리고 고집 부리면서 나 잘못 없다고 하면서 상대를 미워하고, 또는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서 피해 다녀. 피할 수가 없는 게 수치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치를 버리게 되면 수치 에너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 커져. 점점 커져. 그래서 장제훈 의원의 얼굴을 봐도 이게 좀 살기가 번뜩거리고, 네, 이분이 눈빛이. 여기가 매기입 같잖아.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수치 처리가 안 된 거야. 잘못을 누구나 저질러. 그거는 장제원 의원이나 이 뭐 어떤 몇몇 분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살면서 수치를 떨게 돼 있어요. 근데 떨고 나서, 수치를 저지르고 나서 되게 불쾌한 기분이 올라오는데 안 느끼는 거야. 그걸 버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수치 에너지는 점점 커지죠.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걸 느끼려고 해도 너무 이만해졌어. 요만하면 잘 느끼는데 어릴 때부터 느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느껴. 그러니까 예전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도 실수했잖아요. 말실수. 네. 수치잖아. 그 기분 나쁜 느낌을 그냥 느껴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끝날 걸. 아니다 막 하면서 죽어도 안 느끼고 고집 부리잖아. 그분의 고집은 그거야. 어릴 때부터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저지르면 그 수치를 느낀 게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박박 우기면서 네가 틀렸다고 하면서 안 느껴. 그 버려. 그래서 수치가 이만하게 커지니까 못 느끼는 거야. 그러면 그 수치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수치가 빙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수치가 올라오면 센 놈은 나를 끌고 다니면서 행위를 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야. 내가 왜 그랬지? 나중에. 내가 미쳤나 봐.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도 수치를 버려서 수치가 빙의가 됐어. 그래서 내 뇌를 장해서 끌고 다녀. 장제원 의원이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돈으로 얼마든지 여자 살 수 있어요. 안 그래? 그리고 내가 돈 주면 좋다는 여자도 구할 수 있다고. 저 술집이나 어디 가서, 그치? 바래도 가서 구하거나 하면 되는데 왜 옆에 있는 비서를 갖다가 싫다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 짓을 한 놈이 누군가? 수치 빙의. 빼앗고 싶은 그 가해자, 자기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여자를 탐하거나 돈을 탐하거나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그 수치를 떨어놓고 고집을 계속 부렸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수치를 인정하고 느끼고 그러지 않으면 이 수치는 참여하라고, 제가 그러는 게 바로 그거. 참여 안 하면
수치는 죽지를 않아. 다른 짓을 저질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거 수치빙의가 한 거예요. 그렇게 수치 인정 안 하고 버리고 디올백도 수치스러운 거 인정 안 하고 무조건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야. 이런 식이야. 바이든 날리면도 기자들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보도한 기자들이 가해자.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쌓이게 되면 수치 빙의가 되는 거지. 그 빙의는 수치 떨어서 수치 당할 짓을 해. 계엄을 해서 온 나라를 수치 당하게 하고 자기는 그게 뭡니까? 법정에 쓰고. 똑같은 거지. 장제원 의원도 그 수치를 인정 안 하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눈을 보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눈이 살기가 돌거나 엄청 열등이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입이나 이런 데가 아주 고집이 세요. 그 고집이 이렇게 친윤계 의원들 다 그래. 한 고집 합니다. 그 고집이 뭐예요? 절대 내 수치는 인정 안 해. 나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전부 저것들이 날 미워해서 그래. 수치를 인정 안 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되고 그거 수치를 인정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거든. 굉장히. 엄청. 근데 기분 나쁘다고 그걸 인정 안 하면 그 수치가 점점 커져.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상대편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공격을 못했대잖아. 그러다가 9년 만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준비했겠어. 다 준비한 거예요. 보니까 DNA까지 다. 그 순간에 가서 DNA까지 검사까지 다 받아갖고 법원에 제출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하려고 하니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그 기자회견을 볼 때 얼마나 수치가 올라오겠어. 엄청 수치가 올라오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자기를 갖다가 비난하고 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수치 보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해진 거야. 자기 수치를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인정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치가 커지면 어떤 마음 올라오는 줄 알아요? 그 절망감은 말로 할 수 없어. 죽고 싶고 영원히 이게 안 끝날 것 같아. 너무 괴로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걸 느끼느니. 수치가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야. 그래서 제가 맨날 수치 느껴라 수치 느껴라. 어릴 때부터 국책 사업으로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치를 인정하고 느끼는 걸 해야 이 수치 빙의가 안 되는 거야. 애가 나중에 커서 살인 저지르는 그런 수치도 안 떨고 범죄? 누가 태어날 때 범죄 저지르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전부 수치 빙의가 하는 짓이야. 비난받고 수치당하려고.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리고 성추행하는 사람? 예전에 나왔잖아. 어떤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가 성추행하다 걸려갖고 그 대법원 판사가 미쳤습니까? 여자 못 만져서 환장했어? 그렇게 하게? 그리고 수치당하게? 수치 빙의가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자 몸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 남자들. 그때 그 마음의 그 욕구를 느낄 때 불쾌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게 불쾌하잖아. 그 수치를 느껴줘야 돼 같이. 근데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안 배우니까 그냥 버려. 그 수치까지 같이. 그 마음을. 그럼 그게 점점 세지는 거야. 장제원 의원 그거였던 거야. 정치인들 남자의 본능이지. 수컷의 본능. 예쁜 여자 보면 만지고 싶고 섹스하고 싶고 그 마음이 올라오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 수치를 나라고 인정하고 느껴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배웠거든. 무조건 나쁜 마음이야. 버려. 그러면 수치 빙의가 커지죠. 그 빙의에 딸려간 거야. 그러면 본인이 이거 너무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상대 피해자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연락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하지만 네가 이렇게 날 까발리면 내가 그 수치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내 정치적 생명도 끊어지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하면서 싹싹 빌었어야 돼. 자기 한 번 봐달라고. 그러면 그 여자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피해자잖아. 근데 가해자는 버젓이 가해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살 때 억울한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들고 치욕감 때문에 상대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줘. 그걸 원하는 거야. 내가 피해자고 억울했다는 거를 결국은 인정해주길. 그렇지. 인정받기를 원해. 수치 당한 피해자로. 그리고 상대는 잘못했다고 해주길 원해. 근데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계속 올리니까 계속 하는 거야. 상대 여자는. 여자의 잘못이 아닌 거지. 억울하게 어떻게 살아요. 죽었다고 해서 상대 여자가 잘못한 건가? 아니잖아. 장제원 의원 잘못이야. 여기까지 온 거. 대응을 잘못한 거야. 솔직하게 대응해야 돼.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울고 빌으면 그러면 어떤 여자도 정치 생명 끊긴다. 그러면서 잘못했다 하고 돈으로라도 보상하고 나 다 해줄게 하고 충분한 돈도 주고 하면 용서해주지. 그러면 살 길인데 그걸 갖다 고집 부리면서 아니라고 하면 자기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전면 부인하니까 결국 동영상 그렇지. 증거까지 지금. 너무 억울하지. 그러면 나는 뭐야. 꽃뱀이 되는 거야.
이 사람하고 억울하게 당한 내가 꽃뱀 돼야 되겠어? 아마 무슨 정치적인 음.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억울하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여자 입장에서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다 이게 준비도 해놨는데 너무 억울하고 자기도 인격이란 게 있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억울하게 인격까지 말살당하고 수치당하고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자기가 한 거지. 예전에 그 허경영 씨인가? 네. 그분도 꽃뱀 사건으로 되게 아, 네. 우리를 빚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거 들으면서 허경희 씨가 어떤 부분은 마음이 순수하고 그런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 게 여자 찾아가서 울고불고 빌었대. 그래서 자기가 멈췄다고 하는데 귀엽더라. 그게 최선의 방책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그래도 아는 사람인 거야. 허경영 씨는 잘못했으면 가서 나 그럼 큰일 나 하고 빌으니까 뭐가 그렇게 악감정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용서해줬다고 울고불고 빌고 돈도 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뭘 거기서 고집을 부리면서 가해해놓고 아니라고 수치를 떠니까 그 수치 빙의가 올라올 때 너무 절망적이었겠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끝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 그 수치가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가 수치를 인정하고 안 느껴서 그러니까 이거야. 요만한 마음 한 자락을 어릴 때 인정하면 될걸. 편하게 살걸. 이게 그 나비 효과라고 있죠. LA의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베이징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와 같은 거야. 마음이. 어릴 때부터 수치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이렇게 커지지 않고 그래서 이걸 느끼는데 부담 없이 느끼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수치 빙의가 돼서 이상한 짓도 안 할 텐데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맨날 국책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외치는 게 제가 이 공부를 어릴 때부터 했어봐. 개고생을 안 했을 텐데 산에 들어와서 한참 젊은 나이에 20년 돌을 닦고 도 닦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수치를 엄청 당하고 정말 쪽팔림을 당했어. 시체말로 정말 억울하게 누명 써갖고 방송사에서 그 MBC에 그냥 시사 매거진에 나와갖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개수치를 당하면서 내 수치빙이를 죽여야 됐어. 그때 수치 엄청 올라와서 죽고 싶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근데 그 수치빙의를 청산하러 왔다는 걸 아니까 나는 살았지만 이 장제훈 의원은 일반인은 너무 수치가 심하게 올라오면 못 살아요. 그럼 아까운 한 목숨을 끊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억울해. 마음 공부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더군다나 그 아들까지 있는데 그 아들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아침에 기사 보는데 너무 딱하더라고. 인간적으로 잘못은 잘못이고 인간이 아픈 건 아픈 거야. 그치? 안 죽어도 되는데 그 빙의가 자기가 아닌 빙의가 한 짓이야. 근데 빙의인 걸 모르지. 다 버려서. 윤 대통령도 자기 수치 빙의를 모르니까 저렇게 감옥에까지 갔다 오잖아. 근데 내가 윤 대통령 탄핵도 인용돼서 윤 대통령 내려가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참여 안 하잖아 아직도. 저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야. 같아요. 저는 난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참여를 안 한 수치빙의는 또 한다. 그건 머리로 지금 본인은 안 한다고 하겠지. 내가 이런 짓 안 하고 또 하겠으면 안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러잖아. 도박 중독되면 손모가지 끊기 전에 도박한다고. 똑같아요. 수치빙의는. 똑같은 짓을 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 대장동 백현동? 그거 한 놈이 수치빙이야. 어렸을 때 가난한 자기 자신을 수치 줬던 가해자가 뺏고 싶어 돈을. 근데 참여 안 하고 지금 사법 리스크 그냥 대충 넘어가서 무죄 판결 받아. 벌 안 받고 참여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해. 대통령 돼도. 이명박 대통령 봐봐. 돈 있어도 또 훔치잖아.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그 수치가 있거든. 그 수치 인정 안 하면 수치 빙의가 되거든. 꼭 도둑질을 하고 뺏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대통령 됐다고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빙의는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다 빙의야. 근데 이거를 참여를 통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수현 씨도 딱 이거예요. 네. 오늘 보니까 울면서 기자회견 했는데 진실이길 바래요. 정말 잘못했으면 유족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발 한 번 살려주세요. 제 연예인 목숨 끊깁니다 하고 돈으로라도 배상하고 이래서 면죄부를 받는 게 낫지. 이렇게 자기가 결백하면 물론 괜찮아. 근데 결백하지 않을 때 고집 부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더군다나 상대가 죽었어. 그러면 승산이 없는 싸움이야. 상대가 죽었으면 그 아픈 한 때문에 죽은 거거든. 승산이 없어요. 그 수치를 이길. 감당해야 돼. 인정해야 되거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승산 없는 싸움이야. 대여섯 명 죽었잖아. 그 수치를 어떻게 할 거야? 목숨을 빼앗은 가해자의 수치가 있어요. 본인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왜 증언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렸겠어. 너무 무서웠어 이재명이. 이재명 대표 속에도 윤 대통령과 똑같은 수치빙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지. 크기가 똑같아 둘이. 그 수치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빼앗으면서. 목숨을 빼앗고 싶은 가해자의 수치. 목숨이 빼앗길까 봐 두려운 피해자의 수치가 있어요. 속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보다 약자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 점잖게 얘기해도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는 거야. 협박당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싫어하는 게 무서워서. 그 잔인성의 살기가 보이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수치를 인정하고 이걸 꺾는 걸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저렇게 괴롭고 수치 빙의가 수치를 떨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무슨 짓을 했는지. 네, 박원순 서울시장 때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박원순 했는데. 서울시장도 자기 빨가벗은 거 막 찍어서 보냈대잖아. 그거 왜 그랬어? 지정신으로 했을까? 나중에 이해를 못했잖아 사람들이. 수치 빙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를 못할 짓을. 윤 대통령의 저 이해 못할 짓. 비상계엄한 거.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 수치 빙의인 거야. 음. 되게 빙의 무섭죠. 빙의 상태에서 하면 안 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다 빙의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정신으로 선택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수치 빙의에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는. 그럼 나라가 수치 똥통에 처박히는 건 자명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산에 들어와서 도 닦지 않고 머리로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지. 저는 20년간 돌을 닦아서 제 몸속에 있는 그 빙의, 그 에너지가 올라온 거 뚜렷이 보고 제자들의 빙의도 청산을 많이 시켜요. 근데 그게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다 그 빙의로 사는 거야. 그 빙의가 다 퇴치된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거든. 영적인 그 빙의를 이길 수가 없어 일반인은. 그래서 윤 대통령과 저 이재명 대표의 그 수치 빙의를 일반인 머리로 이긴다고? 안 되는 거예요. 급수가. 그래서 내가 한동훈 대표나 에너지가 딸려요 오세훈 시장 뭐 이런 분들은 저거 지금 머리로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은 에너지가 안 되는 거야. 수치 빙의를 딱 꺾고 강자 마음으로 에너지가 센 사람이어야 되지. 그 빙의가 에너지가 세면 어떻게 돼? 그럼 수치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으로 국책 사업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 공부를. 그럼 고생을 안 하고 무료로 배우니까. 그래야 인생이 안전하지. 머리 공부했다가 적골나잖아.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표 좋아 보여요? 저렇게 수치당하고. 이재명 대표 되면 우리나라 구원한다. 구원하는지 수치 똥통에 처박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예지력이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야. 수치 빙의는 수치 떨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도 자기 수치 못 보고 끝내는 그 수치 빙의한테 딸려가서 그걸 못 이기고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정확한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걸 느끼게 해도 사실은 제 제자 중에도 그걸 느끼다 못 느끼고 수행 초반기에 죽은 사람이 한 명 있거든. 사업을 홀딱 망해먹었는데 장인한테 귀시아대기 맞고 왔더라고. 너 같은 새끼 죽으라고. 그 수치가 올라왔는데 그걸 청산을 하라고 알려줬는데 어느 날 죄송하다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 그 다음날 바로 부고장이 뜨더라고. 그걸 못 느끼는 거야. 여기 있어라 하는데 빨리 가서 일 처리하고 오겠다고 나갔다가 수치 한 번 더 당하니까 장인이 불러서 한 대 더 때리니까 목숨을 끊었죠. 그 정도로 위험한 게 이게 수치빙이 뜨면 이게 너무 진짜 같아. 자기가 진짜 더러운 놈 같은 거야. 장제원 의원도 그거예요. 더러운 놈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걸 느끼고 수치 당하면 누구든지 다 참여만 하면 되는 걸 그걸 못해서 우리 국민이 꼭 수치를 인정하는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